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역 정치권도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직접 만나 돈을 뜯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순환 수렵장이 운영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오발 사고가 나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804 부인사에서 돌로 만든 수조가 발굴됐습니다. 대장경을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책으로 찍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소설인 오늘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고 오후부터는 차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늘 아침에도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서서히 겨울 채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도 안동과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1도 선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별 차이가 없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목요일쯤 절정을 보이다가 주말쯤에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당분간은 두툼한 겨울 외투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새누리당 지역 정치권 역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분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정치권의 주류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 주호영 등 비박계의 거센 공격에도 조원진, 최경환 등 핵심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는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TK 의원들 상당수가 어쨌든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의 목소리 내기는 좀 어렵고 조금 자숙하는 분위기 내에서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겠죠.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탄핵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젠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내 사정을 보더라도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비박계가 주류인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결의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하게 있는 게 불가능한 분위기로 되잖아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겠죠. 본격적으로 탄핵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럴 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쫙 갈라지겠죠, 이제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정치권은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사태 추이만 지켜볼 뿐 대통령과 민심 사이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탄핵 정국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에서 순환 수렵장이 운영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오발 사고가 일어나서 엽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렵 면허 시험은 형식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외관읍의 한 순환 수렵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난 것은 그저께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50대 남성이 함께 사냥에 나간 59살 A씨를 꿩으로 착각해 엽총으로 쏜 겁니다. 계단식 논 위에서 사냥감을 찾고 있던 A씨는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산탄을 목과 가슴 등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7개 시군에서 순환 수렵장이 운영에 들어간 첫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위치가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발생을 하니까 저도 좀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렵장 총기 사고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명이 다치고 6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법률이 개정돼 수렵 면허 갱신 때도 수렵 강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기 사용법 등 수렵 강습은 5시간에 불과하고 수렵장 현장 실습 과정이 없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접시 날라오는 거 깨는 거랑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막상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조심조심 한다 그래도 예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또 수렵 면허 시험 때 운전 면허 시험처럼 실기 평가를 넣어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지만 돌연 중단이 됐습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 태도도 무성했기 때문인데 감사가 어제 다시 열려서 피감 기관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자료와 태도가 무성의해 다시 열린 대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김호경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의사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민환, 이동희 의원은 법물 공영 주차장이 연간 5천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드는데도 9개월 동안 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무료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9개월 동안 2명이 700만 원 수입되는 것 같으면 이건 무료로 해. 차라리 이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은 시민의 혈세가 수입이 오히려 덜 되지 않냐.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무료로 전환해도 운영비는 든다며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분은 예를 들면 이용료를 받았고 저걸로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 보유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재난 대피 시설 이런 거 공공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대덕 승마장의 사고와 처리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덕 승마장의 관리가 어떤 시설보다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고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폐기물 처리를 두고 두세 개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하면서 순수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표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불성실하게 임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하루만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고 피감 기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것이 까다로워지자 이제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돈을 뜯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대구의 한 카페 앞 젊은 여성 주변으로 낯선 남자가 서성이더니 이내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나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뒤 현금 2,300만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은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20대 여성이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주범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맡기면 안전하게 조치를 해준다고 속였고 한국에 있는 조직이 위조한 금감원 신분증을 내밀며 현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주로 20, 30대 여성 18명이 5억 원이나 뜯겼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20대 내지 30대 여성이고 왜 또 여성인가라고 저희들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면은 또 만약에 범죄 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 자기들 대응하기, 제압하기 힘드니까. 피해자 중엔 결혼 자금을 모두 날린 여성도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은 가짜 금감원 미련 서류까지 작성해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민원 처리를 해준다 또는 해결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인출, 단돈 10만 원이라도 현금 인출하면 무조건 이거는 범죄에 연루됐다라 생각하시고 전화를 끊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26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 상부 조직과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예금 인출 지연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법이 통하지 않자 이런 대담한 유형의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팔공산 부인사에서 돌로 만든 수조가 발굴됐습니다. 대장경을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책으로 찍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 부인사지 발굴 현장입니다. 2개로 구성된 가로 175, 세로 435cm의 제법 큰 돌 수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조 옆으로는 계곡으로 이어진 40여 미터의 돌수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초조대장경 봉안터 추정지가 발굴된 곳 바로 옆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곳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무에 각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책을 찍어야 될 거였어, 그지? 예. 저 대장경 하면 찍는데 종이가 필요하다. 딱을 그때는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수조와 함께 둥글게 생긴 돌무더기인 원형 석열 유구와 부인사가 적힌 기와 등도 발굴됐습니다. 대웅전과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대장경 인쇄가 아니더라도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던 공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고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때 초조대장경 봉안 추정터에 이은 보조시설 추가 발굴로 1232년 몽고 침입 때 소실된 초조대장경의 흔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값지고 절실한 것 바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온정일 텐데요. 시민들의 온정을 모으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대구 경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간경화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60살 김은자 씨.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입니다. 한창 먹고 멋낼 나이에 고등학생 손자 손녀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 빠듯한 생계에 복지기관 등에서 몇 차례 지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움은 절실합니다. 사는 것도 이렇고 제대로 못 먹이지, 뭐 옷도 하나 못 사 입히지, 뭐 이래 나누 있게라. 나는 애들만 아무 적 없이 그냥 애들만 키울 수만 있으면 좋겠어. 김은자 씨처럼 올 한 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은 소외계층은 4만 5천여 명.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따뜻한 마음 100도씨를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목표 금액은 대구 72억 3천만 원, 경북 13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72일간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온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줌으로써 이 나눔과 배품, 이 사랑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꿈을 주게 되겠죠. 기부는 ARS 전화와 금융기관에 비치된 모금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대구 문화방송도 성금 모금 전용 계좌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탭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양식어류에게 곤충 분말을 사료로 먹였더니 체중이 늘어나며 상품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사용 농가에 새로운 판로가 열리면서 곤충 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곤충은 최근 식용과 약용 산업용으로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사육 농가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조리원, 환자식,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애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이런 가운데 곤충을 이용한 양식 어류용 사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넙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인 고소의 가루 10%가 첨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 사료를 먹인 결과 일반 사료만 먹인 것보다 체중이 14.8% 증가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새우 양식장에서는 곤충 가루를 5% 섞어 먹였습니다. 체중은 34% 늘었고 면역력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품성이 좋아지고 한 달 정도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데다 수입 어분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서 장래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이 농가에 더욱 보급이 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실용화가 진척되면서 국내 곤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 용강공단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업체에서 인체 유해한 수은이 새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올 초부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인근에는 내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 용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단 안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수은의 단위당 배출량이 처음 신고 수치보다 22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또 국내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드물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형광등 처리시설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등 아직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 동서 RNC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주거 밀집 지역까지 들어와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여러 차례 대기오염 조사를 했지만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한 3회 정도 측정해서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측정이라든가 시설에다 점검을 철저히 해갖고 수온이 기준 이하로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 바로 옆에 180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 반경 500m 안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만큼 경주시가 법적 기준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그 아파트가 삥 둘러싼 500m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우리 폐형광등 업체가 저희는 사실은 좀 시민들에 의해서 걱정이라는 염려 속에 이 일대에는 내년까지 최대 6,500여 가구가 입주하고 초등학교 신설도 확정된 상태지만 경주시는 강제적인 시설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구미시는 내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1조 1,200억 원으로 편성해 구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 회계는 480억 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 회계는 67억 원 줄었습니다. 구미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신규 행사와 축제 사업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회의에 사전 심사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2차 모집 마감 결과 영진전문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16.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영남이공대는 454명 모집에 6천여 명이 지원해 13.1대 1, 대구보건대 13.8대 1, 대구과학대 9.9대 1, 기명문화대 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취업률이 높은 보건, 간호 계열에 특히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이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올해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력 경비 용역 계약 311건 가운데 상위 1위에서 3위 업체가 79%를 차지해 일부 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성기업은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2월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행정기관의 직권조사와 시민 제보를 통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했거나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가정도 찾아낼 계획입니다. 확인된 소외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 지원 연계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가게 이른바 스타가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스타가게 선정을 원하는 업소 신청을 받아서 본선에 진출한 22개 업소를 두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벌여 최종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스타가게는 돈가스 전문점 미림식당, 분식점 로라방앗간, 주얼리 공방인 해인방, 양령시의 청신한약방 등입니다. 서서히 겨울 채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도 안동과 의성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 1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9도, 구미 1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8도 선에 머물면서 한낮 기온이 오히려 아침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낮 기온 9도로 아침과 낮 기온의 별 차이가 없겠고요. 청송과 의성도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12도 안팎 예상되고요.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는 목요일 절정을 보이다가 주말 이후에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